2024년 여름, 파리의 뜨거운 햇살이 올림픽 양궁 경기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희망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팀 벤치에 앉아 있던 마이클 로렌스 코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2살의 그는 20년간 양궁 코치로 일해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 팀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했고 모든 것을 한국처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이클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희진의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살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관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또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단체전, 개인전, 혼성전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9번의 올림픽에서 24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국 선수들을 축하하며 격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어떻게 매번 이럴 수 있을까요? 한국 양궁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마이클은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기쁨에 겨워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금메달이면서도 은메달을 받은 우리 선수와 제 손을 들고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이클에게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우연히 김희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서 양궁을 잘하는 건가요? 김희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지 고민하고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라는 단어가 마이클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을 매우 잘 쏘았다는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검색을 계속하던 마이클은 고구려 벽화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 이런 고분들에서 나온 벽화들에는 모두 활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무용총 벽화의 기마무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완벽한 자세로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이 이어져 왔다니.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진의 마지막 화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살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역사가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겠다고, 한국 양궁의 진짜 비밀을 알아보겠다고. 저는 미국 양궁 코치를 맡고 있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또다시 한국이 모든 금메달을 휩쓸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탐구자로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안내원에게 물었죠. 고구려 관련 전시는 어디에 있나요? 안내원은 친절하게 고대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구려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벽면에는 고구려 벽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활을 쏘는 전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벽화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벽화 속 전사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쏘고 있었어요. 기병궁술이라고 불리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전술이더군요. 설명판을 자세히 읽어보니 고구려 전사들의 활 솜씨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기마무사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의 속도에 맞춰 몸을 기울이면서도 활을 쏘는 자세는 완벽한 균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1500년 전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동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벽화 속 활의 모습이었어요. 현재 한국의 전통 활인 각궁과 매우 비슷한 형태였거든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모양이 거의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김소영 학예사는 제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정신 수양의 도구였거든요. 벽화를 자세히 보시면 활을 쏘는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고구려의 교육 과정에는 활쏘기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활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가르쳤다고 하더군요. 고구려에서 조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정신이 현재 한국 양궁 선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저는 전통활 제작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공방에서 김영수 장인을 만났습니다. 75살의 김영수 장인은 50년 넘게 전통활을 만들어 온 대가였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수 장인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양궁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을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과 뭔가 달랐거든요. 김영수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활은 기술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활을 만드는 사람의 혼, 활을 쏘는 사람의 혼, 그리고 이 활을 써온 우리 조상들의 혼이 모두 담겨 있어요. 김영수 장인은 작업대 위에 놓인 각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물소뿔,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 명주실, 민어불에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합쳐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절대 좋은 활이 나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인의 손끝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간 활을 만져온 손이었어요. 그 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과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양궁 선수들도 이런 전통을 알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현대식 양궁과 전통 궁술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뿌리는 같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요. 그래서 활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김영수 장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올림픽에서 본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관역을 맞추려는 의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잇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부터 저는 전국의 활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까지 어디를 가든 활을 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산의 한 전통 활터에서 만난 이정수 사범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궁이든 국궁이든 활을 쏘는 마음은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관역은 그냥 목표일 뿐이고 진짜 상대는 자기 자신이에요. 대구에서 만난 박미영 사범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활을 쏠 때는 온 세상이 조용해져요. 나와 활과 관역만 남죠. 그 순간의 집중력이 바로 우리가 대대로 기르고 온 것이에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양궁 실력은 단순히 현대적인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문화와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대한양궁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협회에서 만난 최진호 팀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코치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양궁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들을 보니 다른 팀들과 뭔가 달랐거든요. 최진호 팀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밀은 없어요. 다만 우리만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그 방식이 뭔가요? 우리는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웁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최진호 팀장이 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방과 후 양궁부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가장 큰 아이는 6학년이었습니다. 모두 8명의 아이들이 있었죠. 제가 놀란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는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양궁부 담당 교사인 김선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이 재미로 시작해요. 하지만 활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생기고 인내심도 길러져요. 매일 2시간씩 1년 내내 한다고 하더군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6학년 학생인 정민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활을 들고 관역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화살을 날렸죠. 화살은 관역의 중심 근처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와, 정말 잘하네요. 제가 정민수에게 말했어요. 정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중학교 형들은 훨씬 잘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 양궁부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박성호 코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을 중시해요. 하루에 많이 쏘는 것보다 한 번 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적보다 자세를 먼저 봅니다. 올바른 자세로 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고득점도 가능하다고요. 그 중에서도 김지연 학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 김지연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화살을 쐈거든요. 저 학생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나요? 제가 물었죠.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김지연이 화살을 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관역을 바라보며 완전히 정적 속에 들어갔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화살을 날렸죠. 화살은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저는 김지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양궁을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힘들지 않나요? 김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활을 쏘는 게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화살이 관역에 맞을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김지연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철학적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야. 활을 통해 사람을 길러내고 세대를 이으며 문화를 지켜가는 한국만의 방법이야. 다음 날 저는 실업팀 연습장을 방문했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올림픽에서 봤던 선수들도 있었어요. 정호준 코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관역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목표죠. 활을 쏘면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하더군요. 오늘의 나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한다고요. 그때 한 선수가 연속으로 몇 발을 관역 밖으로 쏘았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코치가 화를 내거나 선수가 좌절했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내일 다시 해보죠. 정호준 코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은 정신으로 활을 쏘고 있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야.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을 기르고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한국 체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최진호 팀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답을 찾으실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전통 활터였습니다. 현대식 양궁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기와지붕에 정자와 흙으로 쌓은 관역이 있었고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춘식 사범을 만났어요. 올해 79살이지만 여전히 매일 활을 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춘식 사범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한국 양궁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죠. 이춘식 사범은 저를 나무 그늘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양궁도 해보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어려서부터 쿡쿡만 했어요. 하지만 양궁 선수들과도 자주 만나죠. 활을 쏘는 마음은 같거든요. 같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춘식 사범은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고구려 양인들은 나라 지키려 활을 들었지요. 지금은 자기를 지키려 활을 들어요. 활은 돌아오니까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이춘식 사범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돌아온다는 건가요? 활을 쏘면서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모든 게 활 속에 들어 있어요. 이춘식 사범은 잠시 일어서서 자신의 활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 된 각궁이었어요. 나무와 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선이었죠. 한번 쏴보시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전통 활을 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춘식 사범은 저에게 활 쏘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자세부터 호흡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통 활을 들어봤어요. 현대식 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단단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친근한 느낌도 들었죠. 천천히 해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이춘식 사범이 옆에서 격려했어요. 저는 배운 대로 자세를 잡고 호흡을 고르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저와 활과 관역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의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살짝 벗어났어요. 저는 아쉬워했지만 이춘식 사범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첫 번치고는 아주 좋았어요. 관역도 맞추지 못했는데요. 활은 맞추는 게 아니라 중심을 찾는 겁니다. 중심요? 자신 안의 중심이요. 마음의 중심을 찾으면 화살은 저절로 관역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활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식 사범은 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활을 통해서 자신과 만나거든요. 관역은 그냥 목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예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한국 양궁의 진짜 비밀을 알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활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춘식 사범이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구려 벽화부터 시작해서 전통활 장인, 초등학생 양궁부, 중학교 선수들, 프로 선수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이춘식 사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활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스포츠 실력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활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 양궁의 진짜 비밀을. 그들은 활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이기며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기술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과정을, 승리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고,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양궁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나라예요. 미국에 돌아온 마이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마음가짐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 젊은 선수가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한국 선수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만의 중심을 찾으면 돼요. 활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마이클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25년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 방송국에서 마이클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마지막 한 발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중앙에 맞춘 게 아니에요. 그건 전통과 정성, 인내가 뭉쳐진 한 발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양궁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였죠. 한국은 단순히 양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잊고 자신을 다스리며 상대를 존중하는 법까지 배웁니다. 기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는 고구려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활 쏘는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활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전해왔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활은 기술이 아니라 혼입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활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실업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관역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과 싸우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점이었죠. 마이클은 한국에서 만난 김지연 선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살 된 김지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화살을 쏘기 전에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떤 기분이냐고. 그 아이가 답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요. 기자도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철학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양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철학이자 수행입니다. 마이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통 활터에서 79살 된 이춘식 사범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활을 쏴보라고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처음 쏘는 전통 활이라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활은 맞추는 게 아니라 중심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자신 안의 중심을 찾으면 화살은 저절로 관역을 향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 전까지 저는 기술과 전략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만 고민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선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향해 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 달랐던 거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팀 훈련 방식도 바뀌겠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중심을 찾아야겠죠.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중심을 찾아야 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양궁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이클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과 체계, 그리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과 문화의 승리였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정성과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마이클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춘식 사범이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춘식 사범은 조선시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도 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함께 활 쏘기를 즐기며 나라 일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아요. 이춘식 사범이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활터에서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가 조정에서보다 더 솔직하고 진솔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활을 쏘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진짜 속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또한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도 활쏘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과와 무과 모두에서 활쏘기 실력을 평가했는데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세와 마음가짐까지 평가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활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했어요. 이춘식 사범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활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조선시대 활터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장소였어요. 현대 양궁과 전통 궁술은 다르지만 정신은 같아요. 우리 선수들은 둘 다 배우면서 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키워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양궁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전통 활터를 오가며 자랐다고 합니다. 현대식 장비로 정확성을 기르고 전통 활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전통 활은 현대 활보다 훨씬 어려워요. 김영수 장인이 설명했습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부족하죠. 하지만 전통 활을 쏘다 보면 진짜 집중력이 생겨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조절해야 하거든요. 이런 경험이 현대 양궁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통 활로 기른 집중력과 정신력이 현대 양궁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양궁 코치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통 활터를 견학하고 한국의 훈련 철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과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수천 년에 걸쳐 쌓인 문화적 토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양궁연맹에서 파견된 안토니오 로시 코치는 한국 방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훈련 방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어요. 마이클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중심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선수들을 가르칠 때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합니다. 왜 활을 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코치님, 저는 언제쯤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들었던 이춘식 사범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올림픽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야. 진짜 목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지. 활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야. 마이클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양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고 개인의 실력을 키우면서도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나라. 이것이 마이클이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대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실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클은 김희진의 마지막 화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화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구려 기마무사들의 정신, 조선시대 선비들의 수양 정신,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의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강인함,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화살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실력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현재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결실이었습니다. 김희진 선수 개인의 노력도 대단했지만 그렇게 만든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천 년의 역사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활이 단순한 스포츠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집중하는 법, 인내하는 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1500년 전 고구려라는 강력한 왕국이 존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기 400년경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성 위에서 고구려의 기마병들이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솜씨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백발백중으로 활을 쏜다. 그들의 화살은 바람보다 빠르고 번개보다 정확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활을 이용한 기병 전술로 중국의 거대한 군대들을 여러 번 물리쳤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활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용총의 벽화에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무사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각저총의 벽화에는 활쏘기 시합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벽화들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활을 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정신까지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기르는 도구였습니다. 활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활을 통해 인내심을 배우고, 활을 통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교육에서도 활쏘기는 빠질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왕족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남자들이 활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활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가르쳤습니다. 고구려의 한 장군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화살도 흔들린다. 화살은 손에서 나가지만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런 정신이 고구려 활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활쏘기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에게 유계를 가르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사례, 즉 활쏘기였습니다. 조선의 임금들도 직접 활을 쏘며 신하들과 활쏘기 시합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활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나라를 지키는 무기로, 평화로울 때는 마음을 수양하는 도구로, 그리고 언제나 자신과 만나는 매개체로 활을 사용했습니다. 활은 돌아옵니다. 결국 자신에게로.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 속에 담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 양궁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정신과 문화입니다. 김희진 선수의 마지막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혔을 때 그 화살에는 이 모든 역사와 전통과 정신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현재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결실이었습니다. 외국인 코치 마이클 로렌스가 한국에서 찾은 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것. 그들은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한국의 모든 양궁장에서, 모든 활터에서,
모든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활을 들지만 진짜로는 성장을 위해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양궁의 비밀입니다. 활은 돌아옵니다. 결국 자신에게로.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이깁니다. 이것이 한국 양궁이 보여주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